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채널 2번 폭파됐던 정인태 신지식인TV 다시 5,000명 구독자 집결, 거짓신인 반드시 심판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태 신지식인TV가 31,500명 있던 채널도 폭파가 됐습니다. 완전 누명을 씌워가지고 폭파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아, 이게 가능한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또 두 번째 채널도 그때는 아주 거짓 신인이 직접 이 신고했다라는 것이 그 증거가 확보가 됐고, 이자가 무슨 성명권이다, 자기 이름을 썼다 이거죠. 네, 그리고 뭐 자기 뭐 얼굴이 드러났다, 뭐 초선권이다 해가지고 채널을 폭파시켰는데, 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은 언론 방송에서 저자의 얼굴을 드러내게 하고 저자가 10년 동안 출마 금지가 됐다, 뭐 이런 거 다 보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인, 네, 그냥 어느 정도 드러난 사람들은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네, 뭐 저부터도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뭐 이미 네이버나 다음 인물 검색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그리고 영향력 있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자가 채널 폭파에 나서게 본인이 나선 그러한 정황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저희들에게 더 큰 힘을 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유튜브로 된 문제가 아니다 해서 언론 방송과 같이 나서야겠다 해가지고 전략을 다시 짠 거죠. 언론 방송과 함께 나서자 해가지고 JTBC 그리고 실화탐사대가 불로 우유에 대해서 터트려버렸죠. 그런 문제가 크게 전개가 된 그러한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기자회견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대대적인 보도 뿐만 아니라 이자가 결국에는 다양한 고소고발이 되면서 엄청난 보도가 이루어졌고, 또 더스팟에서는 여성들이 직접 뭐 얼굴을 공개하고 증언에 나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마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뭐 SBS 궁금한 이야기, 또 MBC PD 수첩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자는 유튜브 채널을 폭파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언론 방송이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님이나 또는 종교범죄대책협의회의 의로운 사람들이 총력을 기울였고 천원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그 아껴가고 또 아껴가면서, 또 변호사 사무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돈이 없다,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창피함도 있겠죠. 그걸 무릅쓰고 계속 우리가 쌓아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게 아주 힘든 순간이었는데요. 그 정인태 신지식인TV를 폭파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 폭파됐는데 세 번째 채널이 또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5,000명 구독자가 집결이 된 거죠. 이거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 사회에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회 정의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번에 이 거짓 신인 문제 반드시 심판돼서 이자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이 대한민국의 철퇴가 내려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정인태 신지식인TV에서도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가, 지금 이 학벌주의나 황금만능주의, 출세제일주의, 그리고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외모지상주의가 우리 정신들을 어떻게 황폐시키고 있고 황폐하게 만들고 있고, 또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잠재우고 있는가, 많은 진실들, 그리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어떻게 하여 심판받지 않고 있는가, 이런 우리 사회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사람이
적어도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세안 지역에 갔을 때도 참 제일 부러웠던 게 그 젊은이들이 그 노동의 가치를 알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 뭐 어떤 식당이든 카페든 가보면은 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고, 뭐 거의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30대도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30대, 40대 분들도 보기 힘들고 거의 20대 젊은이들이 막 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공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간다, 한국에 유학 간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젊은 세대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죠. 해외로 나가면서 탈한국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이 이민사회 전문가 그 단체 사람을 또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사람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심각하다. 이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심지어는 정치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나라가 이렇게 심각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망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망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완전히 이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은 이 정도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정황이고, 지금 한국은 앞으로 이 외국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정체성 혼란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갈등 혼란들이 빚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계 지배 세력들이 원하는 거죠. 네,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대혼란과 갈등을 빚게 만드는 거.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을 통해서 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화폐 주권이나 통화 주권, 경제 주권 이런 걸 다 빼앗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KB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뭐 거의 80%에 육박해서 77%가 외국인 주주죠. 외국인 주주. 그리고 뭐 4대 금융 같은 경우 63%가 외국인 주주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통화, 뭐 금융, 화폐 주권이 없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뭐 아세안 지역에서도 한국 돈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불가능하고, 이러한 모습들, 심지어는 환전까지 막혀버리는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직거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원화 직거래.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원화를 가지고 직거래를 해가지고 우리 돈이 기축통화는 되지 못하더라도 준기축통화는 돼야 되지 않느냐. 결제 통화가 되는 거죠. 무역 통화가 되고 사용 통화가 되는 거죠. 해외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거짓 신인 하나도 심판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정황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인태 신지식인 TV는 2번 폭파됐지만 다시 5,000명 구독자가 집결이 됐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하고 다시 20,000명, 30,000명, 100,000명을 돌파해가지고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되게끔 만들겠다. 그 부분을 만들고, 그리고 정인태 신지식인 TV 채널이 성장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거짓 신인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